아빠, 나 오늘 유치원에서 꽃게춤 췄는데 아빠는 왜 안 왔어? 딸아이의 이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고작 5살짜리 입에서 나온 질문이 제 가슴을 후벼 파는데 정작 그 질문의 당사자인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대답하더라고요. 지아야, 고모네 오빠가 아빠가 없어서 많이 울었대. 아빠가 가서 달래줘야 했어. 우리 지아는 착하니까 이해하지? 이게 제 남편이 입에 달고 사는 소리예요. 본인 누나가 1년 전에 이혼했다는 이유로 자기 딸은 뒷전이고 조카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남자. 오늘은 그 기막힌 우선순위 때문에 제 가정이 어떻게 박살났는지, 그리고 제가 그 남자를 어떻게 제 인생에서 도려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은 다정했어요. 적어도 남들 눈에는 그랬죠. 하지만 그 다정함의 화살표가 우리 집이 아니라 시누이 집을 향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엉망이 됐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딸 지아의 어린이집 재롱잔치 날이었어요.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가는 날이라 일주일 전부터 들떠서 연습하는 지아를 보며 남편도 분명히 같이 가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당일 아침 남편이 옷을 차려입더니 현관으로 향하는 거예요. 여보, 지금 나가면 너무 빨라. 지하 공연은 11시야. 제가 의아해서 물으니 남편이 신발끈을 묶으며 아주 덤덤하게 말하더군요. 나 오늘 누나네 가봐야 돼. 조카 녀석이 오늘 아침부터 아빠 보고 싶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네. 누나가 혼자 감당이 안 된대. 뭐? 오늘 지하 재롱잔치잖아. 당신 지하랑 약속한 거 잊었어? 꽃다발 들고 제일 앞줄에 앉아있기로 했잖아. 제 목소리가 커지자 남편은 오히려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하며 혀를 찼어요. 아이 참, 지아는 엄마도 있고 할머니도 오시잖아. 근데 조카는 아빠가 없잖아.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겠어. 하루 종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잠깐 가서 얼굴만 비추고 올게.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조카 아빠 빈자리를 왜 당신이 채워? 당신이 걔 아빠야? 지하는 오늘 평생 한 번뿐인 첫 무대라고. 말을 왜 그렇게 해? 내 조카인데 그럼 모른 척해? 지아는 나중에 또 기회 있잖아. 누나 상황 뻔히 알면서 당신 참 독하다. 나 간다. 남편은 그대로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지아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거실 한복판에 서서 그 뒷모습을 보고 있었고요. 결국 지아의 첫 무대 영상에는 아빠의 환호성 대신 제 훌쩍이는 소리만 담겼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잠들기 전에 지아가 제 손을 꼭 잡고 묻더군요. 엄마, 아빠는 나보다 고모네 오빠를 더 좋아하나 봐. 아빠는 나 안 사랑해?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아이를 품에 안았는데 제 안의 무언가가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뒤로도 주말마다 지옥이었어요. 토요일 아침만 되면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짐을 챙겼죠. 여보, 지아랑 짐 챙겨. 누나네 가서 같이 점심 먹고 공원 가기로 했어. 우리가 왜 매주 거기 가야 돼? 우리 동물원 가기로 했잖아. 거기 가면 조카도 있고 좋잖아. 애들끼리 놀게 두고 우린 누나랑 얘기 좀 하고. 누나가 혼자 애 키우느라 우울증 올 것 같다는데 동생인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막상 가면 더 가관이었어요. 남편은 지아는 본체만 채하고 조카 녀석이랑만 축구를 하고 비행기를 태워줬죠. 지아가 옆에서 오빠, 나랑도 놀아줘. 라고 옷자락을 당기면 어허, 지아야. 오빠는 아빠가 없어서 힘든 상황이잖아. 양보해야지. 라는 말만 기계처럼 내뱉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맛있는 반찬은 조카 앞접시에 먼저 놓아주고 조카가 투정 부리면 허허 웃으며 다 받아주면서 지아가 숟가락 하나만 떨어뜨려도 항상 조심하라고 했지. 엄마 닮아서 덤벙대네. 라며 눈치를 줬어요. 그렇게 참아온 제 인내심이 폭발한 건 이번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제 동생이 지아를 정말 예뻐하거든요. 이번 어린이날 선물로 지아가 갖고 싶어하던 50만 원 상당의 수입 자석 블럭 세트를 사왔어요. 지아가 너무 좋아해서 밤마다 그걸로 성을 쌓고 놀았는데 며칠 뒤에 보니 그 큰 상자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여보, 지하 블록 못 봤어? 동생이 선물해 준 거 말이야.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길래 묻자 남편이 겉옷을 벗으며 아주 당당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아, 그거? 내가 누나네 갖다 줬어. 조카 녀석이 저번에 보더니 너무 갖고 싶어 하길래.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귀를 의심하며 다시 물었죠. 뭐? 그걸 왜 당신 맘대로 갖다 줘? 그게 얼만지나 알아? 지하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에이,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지아는 아직 어려서 그런 거 잘 다루지도 못하더만. 조카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그런 게 교육상 더 필요하지. 그리고 어차피 내 처제가 사준 거면 우리 가족 물건이나 다름없는데 뭘 그래. 우리 가족? 지하는 우리 가족 아니야? 지하 선물을 뺏어서 조카를 줘? 당장 가져와. 안 가져오면 나 가만 안 있어. 제가 소리를 지자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 진짜 속 좁다. 누나 애는 아빠 없어서 그런 비싼 선물 사줄 사람도 없어. 우리가 좀 챙겨주면 덧나? 나중에 조카가 다 쓰면 다시 돌려받으면 되잖아. 왜 이렇게 애처럼 굴어?
애처럼 구는 건 당신이지. 당신 눈에는 지아 눈물은 안 보이고 그 조카랑 시누이만 불쌍해? 지아는 당신한테 항상 뒷전이야? 아빠랑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왜 아빠 없는 아이보다 못한 대접을 받아야 하냐고. 말 다 했어? 그깟 장난감 하나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해? 나 안 해. 당신이랑 말이 안 통해. 남편은 또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울며 나오는 지아를 보며 저는 결심했어요. 이 남자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의 울타리가 될 수 없다는 걸요. 그날부터 저는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생활에서 남편을 완전히 지워버렸죠. 마침 친정 부모님 환갑이 다가와서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는데 원래는 남편도 같이 가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촬영 당일 아침 거실에서 TV를 보던 남편이 묻더군요. 오늘 장인어른 사진 찍으러 몇 시에 가? 나 옷 뭐 입지? 저는 지아 예쁜 원피스를 입히며 눈길도 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왜 가? 안 가도 돼. 무슨 소리야? 사위가 안 가면 누가 가는데? 장인어른이 서운해하셔. 아니, 우리끼리 이미 다 찍기로 했어. 부모님이랑 나랑 지아, 그리고 내 동생까지. 당신 자리는 없어. 뭐? 나 빼고 찍는다고? 그게 무슨 가족 사진이야? 저는 가방을 메고 지아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하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가족? 당신이 언제부터 우리 가족이었다고 그래? 당신은 시누이네 가족이잖아. 거기 아빠 빈자리 채워주느라 바쁜 사람인데 우리 귀한 사진에 당신이 끼면 조카가 서운해하지 않겠어? 가서 조카랑 사진이나 찍어줘. 남편은 멍하니 서 있었고 저는 그대로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찍은 사진은 정말 화목했어요.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요. 그 뒤로도 계속됐습니다. 주말이면 저는 지아랑 둘이서 호텔 뷔페에 가거나 워터파크에 놀러 다녔어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남편 몫은 따로 챙겨두지 않게 되더라고요. 내 밥은? 나 배고픈데? 아, 당신 밥? 난 당신이 당연히 눈 안에서 먹고 올 줄 알았지. 당신 누나 혼자 애 키우느라 힘들 텐데 가서 밥도 좀 해주고 설거지도 좀 해주지 그랬어. 우린 밖에서 배 터지게 먹고 와서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차려 먹어. 여보, 당신 요즘 진짜 너무한 거 알아? 나를 아예 외톨이로 만들 작정이야? 외톨이? 아니, 난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그 상황이 다른 누나네 집으로 완전히 보내주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서운해하지 마. 당신이 지아한테 했던 거에 비하면 이건 애교 수준이니까. 남편은 점점 안절부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 자기가 설 자리가 없다는 걸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심한 독감에 걸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끙끙 앓며 저를 부르더군요. 지아 엄마, 나 너무 아파. 물 좀, 그리고 죽 좀 끓여주면 안 될까? 몸이 안 움직여. 저는 방문턱을 서서 감정 없는 눈으로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죠. 스피커폰으로요. 여보세요? 형님, 저 지아 엄마예요. 아유, 다름이 아니라 형님 동생이 지금 죽을 병 걸린 것처럼 알아누웠네요. 남매 간의 정이 끔찍할 정도로 끈끈하시잖아요. 얼른 와서 동생 죽도 끓여주시고 간호 좀 해주세요. 전 지아랑 오늘 선약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시누이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니, 올케. 그거 왜 나한테 전화해? 나 지금 애 학원 데려다 줘야 하고 저녁에 모임도 있어. 거길 내가 왜 가? 지아 아빠가 아프면 마누라가 챙겨야지. 어디 시누이를 오라가라야? 나 바쁘니까 끊어.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리더군요.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들었지? 당신 가족 안 온대. 당신이 그렇게 지아 눈물 모른 척하면서 챙겼던 그 조카랑 시누이 말이야. 당신 아프다는데 자기들 스케줄이 더 중요하다네? 어떡해. 정말 서운하겠다. 여보, 그래도 사람이 아픈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야. 지아가 아빠 보고 싶어 울 때, 지아 선물이 뺏겨서 상처받을 때, 당신은 항상 그랬어. 상황이 다르다. 이해해라. 자, 이제 당신도 이해해봐. 나랑 지아는 당신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거든? 당신의 그 소중한 가족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좀 감이 와? 남편은 분노와 서글픔이 섞인 얼굴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남편이 아픈데 당신이 인간도 아니야. 저는 그 말에 비웃음을 날려줬습니다. 인간? 지아 앞에서 아빠 노릇 버린 당신이 할 소리는 아니지. 당신이 아픈 거? 안타깝긴 한데 내 알 바 아니야. 당신이 우리 지아한테 줬던 상처에 비하면 이건 그냥 감기약 수준이니까. 억울해? 분해? 그럼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누나네 집으로 가든가 아니면 그냥 이혼해. 뭐?
이혼? 응? 당신은 가족을 지키는 법도 모르고 누가 진짜 가족인지도 모르잖아.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만 매달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해. 불만 있으면 법원에서 보자. 지아 양육권은 당연히 내가 가져갈 거고 그동안 조카한테 쏟아부은 돈이랑 선물도 전부 재산 분할해서 반영할 거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이불을 뒤집어쓰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은 거겠죠. 자기가 스스로 이 집에서 발을 뺀 게 아니라 본인이 지키지 못한 가족에 의해 밀려났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 길로 지아를 데리고 친정에 향했습니다. 남편은 며칠 뒤 헬쑥해진 얼굴로 빌고 또 빌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혼 서류를 접수했고 지아는 이제 아빠를 찾지도 않거든요. 아빠라는 이름에 빈자리를 주는 고통보다 곁에 있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아빠를 보는 고통이 더 크다는 걸 저는 지아를 통해 배웠습니다.